번째였습니다. 그럼 그 있는 지방이 자긴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건상 우리 지방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자립도 또 나오죠. 이건 이제는 이해하겠지. 재정자립도 뭔지. 지역 내 총 생산, 지역에서 생산한 1년 동안 생산한 것을 그 지역의 인구로 나눈 거죠. GDP 개념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GRDP라고 해서 21년도에 지역 내 총생산. 그리고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나 뭐 세종, 경기, 수도권들 뭐 이런 데들 높단 말입니다. 그 다음엔 이제 광역시 정도 되겠죠. 인천, 뭐 부산 뭐 이렇게 된다는 거. 도 단위로 가면은 집 재정자립도 떨어진다는 거고 지역 내 총생산도 뭐 수도권이죠. 결국엔 울산 좀 독특한 그런 게 있긴 한데 서울하고 경기 어디 있습니까? 뭐꼭 그런 건 아닌데 뭐 울산이나 뭐 충남이나 뭐 이렇게 돼 있긴 합니다. 인구가 많고 적음에 따라 또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좀 복잡한 게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역 내 총생산도 근데 도 단위 보면 상당히 낮다는 이야기죠. 부산도 낮습니다. 그리고 인구 이동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20대 인구가 70만이 수도권으로 갔는데 그중에 42만이 영남에서 갔고 19만이 호남에서 갔고 충청권에서 7만이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의 이탈이 지방에서 이탈이 강화되고 있고 지역 내 총생산도 낮고 재정자립도 낮고 인구는 이탈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잼버리 왜 망했느냐 그거죠. 새만금 사업이 이렇게 있었는데 87년부터 시작된 게 아직까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환경 파괴로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처음 이제 그 핵심은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정치인들이 되지도 않을 것들을 자꾸 유권자에게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떠벌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관심 없고 그냥 자기가 당선되려면 장밋빛 전망을 그냥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2012년에 잼버리 유치 신청했다는 이야기죠. 잼버리가 뭐 이렇게 여러분이 이야기했듯이 전라북도는 앞에 우리 재정 자립도 낮고 지역 총생산 낮고 인구가 유출되는 지역 중에 하나고 그 가운데 새만금이 존재하고 그렇으니까 지역 발전이라는 이런 문제에 상당히 목을 맬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잼버리 유치를 신청하면서 포커스는 이거였다는 거죠.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이걸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잼버리를 잘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행사를 통한 경제적 이득을 좀 얻고자 하는 그런 희망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뭐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영향을 준 요인 결국에는 뭐예요? 지자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죠.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그 다음에 인구 유출 이런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것에 대한 탈출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탈출구가 필요한데 그걸 잘 알고 있으니까 정치인도 이 탈출구에 대한 공약을 많이 제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됐다는 거죠? 잼버리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이걸 잘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요 앞에 거 탈출하고 싶은 게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잘 될 수 없다는 거죠. 잼버리란 행사가. 이걸 잘하기 위해서 유치를 한 것이 아니고 이걸 통해 가지고 다른 경제적 이득, 사회적 이득 이런 것들을 바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치인들은 나름대로 이걸 통해 가지고 표를 더 얻고 싶었다는 이야기고 이것이 결론적으로 이 파행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냐 여러분이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지방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이 요 사례를 통해 가지고 그냥 드러난 거죠. 드러난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을 한번 평가해 보자. 여러분 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선택이었다.
아니다. 부정적인 선택이었다. 갈라졌었죠. 부정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애시당초 요것에 대해서 행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왜 그걸 했느냐? 그건 이제 이 뭔가 그걸로 인한 여러 가지 이득만 바라고 한 것이 아니냐.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였고, 긍정적이라고 하면 그러면 전라북도 같은 처지에 놓인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겠느냐? 그러면 자기들 지방세나 뭐 재정 자립도 낮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뭘 못한단 말입니다. 그럼 국가의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걸로 국가에 호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재정 지원을 받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 면에서는 일단 재정 지원 받았으니까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틀린 이야기 아니죠. 네. 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과 한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그 재정을 충족시켜 가지고 뭔가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지방이라고 하면 안타깝죠. 수도권으로 모든 것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지역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뭐 있을까 이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뭐 그럴싸한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중앙정부 지원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디서 음악 소리가 자꾸 들리네. 알겠습니다. 요건 요 정도 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주제는 그거였습니다. 지방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